자, 실전 모의고사 26회입니다. 어느덧 26회야. 26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500문제를 넘게 풀었다는 얘기고, 넘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500문제를 풀었으면 이제 500문제 1치킨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드디어 먹을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혼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소희를 뒤로 하고,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가나다. 적절한 거. 가. 장례를 후하게 치러 금은 제발을 무덤에 넣고, 자, 돌을 쌓아 봉분, 이게 핵심이지.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든다. 이게 뭐야? 돌 무지고 주위에 소나무, 잣나무, 송백을 심는다. 어디야? 고구려.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에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줄여서 큰 목각에 안치한다. 온 가족이 모두 한 꽉을 쓴다. 가족 공동 무덤이란 얘기잖아. 뭐야? 옥죠. 골장제라고도 하죠. 이러면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서 장사 지내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 어디야? 부여지. 1번 백제는 가의 유민이 공고한 거 맞잖아. 백제는 가의 고려 유민이 공고한 거 맞잖아. 비료원조. 6세기 다계승의시. 6세기 누구야? 538년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으니까 다계승의시 표방했다. 정답 1번이죠. 1번부터 치킨은 날아가고 이제 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넌 정말 1번 고질병이군요. 넌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풀지 말고요. 2번부터 푸세요. 예. 그럼 2번부터 틀리면 2번부터 틀릴까요? 아, 언니가 팩트로 막 뼈 때리는데요. 어떻게 하죠? 나의 지배층은 모자를 금과 은으로 장식했다. 어디야? 부여. 12월에 동맹 제천 행사 고구려. 철자와 엿자행의 집터 동해. 2번 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왕 30년. 왕은 고구려가 빈번하게 강역을 침범하는 것을 근심하다가 수나라의 병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했다. 예, 원광에게. 끝났네. 원광이 블라블라블라 무슨 불교의 성격 보여주고 있어요? 호국 불교의 성격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나라 사신부 혐의와 출병을 청하니 수나라 양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군사를 일으켰다. 자, 그럼 1번 가. 기억. 무슨 왕이야? 진평왕이지. 진평왕 579년부터 632년까지 제위합니다. 579년. 그러니까 진평왕 앞이 무슨 왕이야? 진지충이지. 충군을 만들고 진지왕. 이 진지왕이 어때요? 진지왕 앞에가 누구야? 진흥왕이야. 진흥왕 다음 뭐라고요? 진지. 근데 진지왕은 정치가 음란화되어 있었대요. 쫓겨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조카였던 진평왕이 왕이 된 거고, 그 진평왕이 어떻게 한다?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서 뭐야? 선덕여왕. 그다음 뭐야? 사촌동생 뭐야? 진덕.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성골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아호를 갖게 한 건 누구야? 진덕여왕. 이건 앞에서 25회에서 이미 한번 했어요. 한화 정책하는 거라 그랬잖아. 니은 고구려는 한강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자주 공격했다. 당연한 이야기고, 원강은 세소 고기를 져서 화랑도에 행동규범을 제시한 거 맞고, 리을 고구려는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고 수나라 침략을 격퇴했다. 그죠? 이게 몇 차니까? 2차니까 612년 살수 대첩 을지문덕. 정답 1번입니다. 이 사료는 뭐야? 원광이 수나라에 보낸 이걸 뭐라고 해? 걸사표라고 하는 겁니다. 원광은 이 걸사표로 유명하고 또 뭐로 유명해? 세소고기. 두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3번. 가나 조치를 취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완산주 설치, 용원을 총관으로 삼았고, 청주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고, 대하참 구주 오소경 완성 누구야? 신문왕. 나 16년 월봉 폐조 다시 노급 부활했다. 노급이 부활인 거지. 누구야? 경덕원. 자, 1번 가. 독서 삼품과 마련은 누구야? 원성왕. 동궁 월지가 축조된 건 문무왕 때로 봅니다. 문무왕. 동궁과 월지. 예전에는 뭐라고 부르던 곳이야? 안압지. 옛날에는 안압지라고 불렀고 지금 뭐야? 동궁과 월지야. 경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여기 뭐가 아름다워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야경 꼭 가봐야 돼. 니네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와, 어떻게 수학여행이면 그건 거의 전생 아니야. 전생이잖아. 전생. 야, 10년 됐잖아. 10년 가까이 됐어. 전생이야. 전생. 네, 됐고요. 예.
횟수로 거의 10년 됐으니까 진짜 거의 전생에 가깝다니까. 남자친구랑 가야지. 단체로 여행을 가면 그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면 그때는 친구들이 좋지. 유적지가 어떻고 그게 눈에 들어오니?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막 술 먹고 술도 안 깨고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체 여행을 가면 기억이 안 남다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야 돼. 소규모 여행을 가야 되고 제일 좋은 건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가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이 좋은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니까 친구 한 명? 남자친구 이렇게 가면 정말 좋지. 가면 네가 설명해 줘야 돼요. 남자친구가 가까이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어. 그치? 설명 좀 꺼져 이럴 수도 있어. 나 상원사 동종 조성에 관여했다. 이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 뭐야? 상원사 종이잖아요. 그죠? 성덕왕. 나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조성에 관여하였다. 그렇죠? 751년 경덕왕 때 재상이었던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불국사 석굴암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성된 게 회공왕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4번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던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원경 아니고 뭐라고요? 서원경. 삼국시대 아니고 뭐라고요? 통일신라. 인구와 생산자원에 대한 증감은 나타났지만 뭐는 없어? 토지는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토지는 증감이 없어. 가오는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이것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5번 갑니다. 순서 문제. 백제에서 놀이와 사치를 좋아하던 날라리 놀이사치계는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놀이사치계는 승려는 아니고 고위 관료잖아요. 그죠? 무슨 임금 때? 성왕 때 552년 외워. 연도까지 외워. 552년 성왕. 이렇게 외우라고. 소위 백제가 일본에 많이 전해주는데 뭔가를 전해주려면 네가 지금 누구에게 뭔가를 전해줄 형편이 안 되잖아. 뭔가를 전해주려면 어때? 나 정도는 돼야 되겠지. 뭔가 있어야지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좀 잘 나갈 때 일본에 뭘 전해주는 거야. 생각해봐. 그럼 백제가 잘 나갈 때가 두 번 있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뭐 웅진시대 일본에 뭘 전해줄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웅진시대 뭘 전해줘? 우리 이렇게 하면 죽어요. 뭐 이런 걸 전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왕이 죽던데 이런 걸 전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백제가 잘 나던 게 4세기 누구야? 근초고왕 때 근육빵빵. 6세기 뭐야? 성왕 때잖아. 그러니까 4세기 근초고왕 때 6세기 성왕 때. 근초고왕 때 뭘 전해준다고? 칠지도. 그리고 6세기 성왕 때 뭐? 불교. 근육빵빵 근육맨이니까 뭘 전해주는 거야? 칼을 전해주는 거야. 그지? 성왕은 성스러운 분이니까 뭘 전해줘? 종교를 전해주는 거야.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워. 원광은 걸사표를 작성하여 수날에 도움을 청했다. 진평왕 때 608년. 그러니까 적어도 뭐야? 612년 살수대첩 전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원효는 화정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중간파와 유식파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건 7세기 후반쯤 되겠지. 진표는 금산사에서 법상종을 열고 점찰법회로 점치는 거야. 점찰법회. 우리가 점치는 거 좋아하잖아. 불교를 대종화했다. 이게 8세기 경덕왕 때야.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해? 기, 니, 디, 리. 1번. 언니가 여기까지는 다 맞았더라고. 내가 확인했어. 아니야? 자, 잘했다 아주. 근데 언니가 6번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6번을 봤는데 가는 뭐야? 북계. 나는 뭐야? 전라도. 가에는 중앙에서 병마사가 파견되었고 진이 설치됐다. 맞잖아. 가의 영토는 고려 개성식 실현과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확보되었다. 그렇죠. 뭐 천리장성 쌓았잖아. 지금 가는 강동육주 천리장성. 이거 거란과 항쟁 과정 맞잖아. 북진정책 맞지? 나에는 현 밑에 면과 리가 설치됐다. 이거 기출문제 나온 거야. 면 리제의 정착은 무슨 시대? 조선시대. 고려는 주, 군, 현, 아래 뭐가 있어? 그래 촌이야. 자연촌락이었고 뭐 향, 부곡소 이런 거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면, 리제가 정착된다는 건 부목, 군, 현, 아래 면, 리, 통 이거지. 그지? 이거 무슨 시대라고? 조선시대. 외워야 돼. 나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 지방을 순찰한 거 맞잖아. 조선시대는 관찰사. 언니는 저기다가 이거 조선시대라고 막 써놨더라고. 내가 읽어봤어.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관찰사는 상설행정 조직이 있고 안찰사는 없다 그랬잖아. 고려 안찰사는 5품 또는 6품이고 조선시대 관찰사는 2품이고 그래서 완전 등급이 다르다 그랬죠. 정답은 3번이야. 7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난해 국조가 크게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와 우리 노인과 아이까지 죽이고 노인과 아이까지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양학이라고 하지 않나? 게임할 때 보면 왜 자기보다 레벨 낮은 애들한테 가서 레벨 쏘이고 막 죽이는 걸 양학이라고 그러지. 양민학살 뭐 이러잖아, 그지? 너 그거 잘하죠? 게임도 못해서. 게임도 당합니까?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는 거 못해. 하긴 뭐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예, 맞아요. 우리의 노인과 아이까지 죽이고 나서 구성을 설치한 힌트네. 우리가 이방에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보내서 옛 땅을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구성을 돌려주면 우리 하늘에 고하여 맹세컨대 자손들을 조공을 바칠 것이며 기왓장 하나, 돌 하나라도 감히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때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거 뭐야? 영어로 말하면 뭐야? 플리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화자는 누구야? 화자 말하는 사람. 이 글을 보낸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가의 우리잖아. 우리가 누구야? 여진. 아니 구성이 뭐야? 네가 아는 구성 많아요? 구성이 뭐야? 구성. 동북구성. 그지? 그러니까 가에서 우리는 이 글의 화자는 여진이 지금 플리즈 하는 거잖아. 우리 고려의 왕은 그 우리를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래. 우리 고려 왕은 숙종 때 별무반 만들어서 예종 때 동북구성 쌓았잖아. 그러니까 자 하나 해보자. 가는 누구라고요? 여진이지. 여진 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은 언제야? 정종 때잖아. 누구 침략 대비해서? 거란이지. 왜냐면 생각해봐. 광종은 고려 초잖아요. 그때 거란이 916년에 나라 세운 다음에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올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돼요. 대비하는 게 당연한 거지. 2번 가는 이후에 금을 건국하였으며 고려는 금에 사대하기로 하였다. 정답 2번. 3번 나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한 국왕 제위 기간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한 국왕 누구야? 숙종이지. 근데 구성은 별무반은 숙종이 만든 게 맞지만 구성 설치는 예종이라니까. 하나 더. 그래서 예종 때 뭐 한다 그랬어? 1109년에 무과가 시행되다 그랬잖아. 1109년부터 1133년까지 인종 때까지 약 20년간 무과가 시행됐던 건 누구 때문이야? 요거 여진 때문이고. 그래서 국학 7제 보면 7제 뭐야? 강예제라고 했잖아. 강예제. 뭐야? 무술을 교육하는 거. 다는 당시에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가 아니지.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힌 사람이 이미 누구였어? 태조 왕건이 넓혔고 서해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 압록강까지 갔고 얘들 3차 침입 물리친 다음에 1033년부터 1044년 덕종부터 종종까지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까지. 압록강에서 도련포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죠.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8번 가나다라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의천, 진울, 해심, 요새 고려에서 아주 중요한 승려들이잖아요. 의천은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했다. 맞죠? 진울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데 선종 중심을 했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자, 의천태종, 그죠? 의천, 천태종 합해서 의천태종. 그 다음에 진울은 뭐야? 지지. 진울 지읒, 조계종 지읒, 정해쌍수 지읒. 소녀시대 지그지? 쥐. 실은 말고. 해심은 유불일치설이야. 성리학송의 토대말이 맞잖아. 요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요까지는 맞는데 수선결사는 누구야? 진울이고 요새는 뭐? 백령결사. 수선결사는 어디? 순천 송광사. 백령결사는 어디? 강진 만덕사. 외워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9번 보시면
가불상 보세요. 굉장히 소위 남친이 이렇게 생겼으면 굉장히 어때요? 행복하겠지. 재밌을 거잖아. 보기만 해도 웃기는데 재밌을 거잖아. 이런 스타일 보면 되게 부자 관상 같지 않아요? 예. 이게 뭐야?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산이고 이거 광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어때요?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무슨 말이야? 지방 호족의 얼굴을 그대로 뭐야 불상으로 만든 거잖아. 부처님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 했잖아. 부처님이 이렇게 후덕하시지 않아. 아, 굶다가 깨달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은진미륵이라고 하지. 정답은 1번이에요. 나는 뭐야? 월정사 8각 9층 석탑인데 가는 거란칩을 막아내려는 영혼. 말도 안 되는 게 가는 광종 때 만들어졌다니까. 거란칩은 성종 때부터인데 나는 고려시대 정형화되어 유행하였다. 아, 언니 3번이라고 했어 정답? 만약에 4번이 정답이면 이게 뭐가 돼야 돼? 경천사 10층 석탑이어야 되지. 대충 10개. 어우 주여. 경천사 10층 석탑은요. 뒤에 배경을 봐봐. 이거 절이잖아 지금. 경천사 10층 석탑은 어딨어? 어떤 사진이 나오겠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사진 나온다고. 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근데 장담하지. 이건 뭐예요, 나는요? 고려시대 정형화되어 유행하였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봐봐. 정형화는 뭐야? 어떤 형태가 정해지는 게 정형화잖아. 예를 들면 통일신라는 정형화라는 말이 맞아. 왜? 통일 후에는 무조건 몇 층 석탑이 만들어? 3층 석탑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정형화가 맞지. 근데 고려는 뭐야? 정형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양한 형태의 다각, 다층. 봐봐. 얘는 8각 9층이고 경천사는 뭐야? 10층이고 정형이면 틀이 딱 바뀌어져요. 통일신라의 3층 석탑처럼.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건 국어 능력과 가까워. 4번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원의 영향을 받았으면 조선시대 이건 경천사 10층 석탑이고 조선시대로 계승된 게 뭐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잖아. 그럼 왜 1번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일단 논산에 있잖아. 논산에 있잖아. 지방에 있잖아. 그리고 부처님 모습하고 많이 다르잖아. 그 지역의 호족의 얼굴을 그대로 본따서 불상을 만든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맞습니다. 외우셔야 돼. 지역적 특성이란 말이 뭐야? 그 지역의 두목이 누구야? 호족이지. 그런 의미예요. 10번. 가와 나아가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옳지 않은가? 이거 뭐 가와 나 사료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가는 뭐라고요? 전분, 육중, 연분, 구등이니까 이게 뭐야? 세종의 공법이고 나는 뭐라고요? 팔결출 일부제 그 유명한 뭐야? 성종 때. 요역 부가 기준이잖아. 그러면 가는 세종이고 나는 성종이야. 한번 해봐. 태정, 태세, 문단, 세. 그러니까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 세조가 있잖아. 예종과 성. 근데 알다시피 문종, 단종 합해봐야 몇 년 안 되지. 합해봐야 한 5년 돼. 그 다음에 예종은 14개월 만에 죽었고. 그러면 여기서 업적이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세조밖에 없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이게 뭐야? 직전법이지. 누구야? 세조. 노비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장례원 설치? 세조. 간경도감이 설치되고 월인석보 간행도 세조. 그럼 문화사로 한번 해볼게요. 고려사와 고려사 절효가 간행됐다. 이것도 바로 언제? 요 무렵에 들어가지. 왜? 문종 때니까.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주와 대마도 스시마를 포함하고 있는 조선 방역주도는 몇 세기야? 외워야 돼요. 조선 방역주도는 몇 세기야? 16세기. 우리가 추정하기를 명종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16세기 명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조선 방역주도는 몇 세기다? 16세기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빠 지금까지 다 맞았지? 와, 내가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아, 알았어. 앞으로 안 물어봐야겠다. 11번. 너는 아직 강정은 살아있나? 아니 강정도 없어요. 자. 안 되면 이제 콜팝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11번. 치킨 나게. 다음 조선 전기 토지제도야. 가는 뭐야? 관관이지. 관관 뭐야? 관수, 관급제. 관수, 관급제 누구예요? 성종. 나는 뭐? 과전법.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 다는 직전법. 누구야? 세조.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왜? 국가가 수조권을 뭐 하는 거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렇잖아.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다는 무슨 법이야?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전호제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11번에 다가 폐지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다른 말로 직전법 폐지는 뭐가 소멸이다? 전주 전객제의 소멸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권이 우리 역사에 사라진다? 수조권적 토지 지배가 완전히 뭐야? 소멸되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수조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 소유권이니까. 수조권이 없어졌으니까 무슨 권이 더욱더 발달한다? 소유권이 더욱더 어떻게 한다? 발달하게 되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무슨 전호제가 더욱더? 지주 전호제가 더욱더 발달한다. 같은 말이잖아. 시기순으로 나, 다, 가 순으로 실시되었다. 당연하죠. 정답은 3번. 12번. 이것도 한번 풀었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나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제는 뭐야? 맞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도결.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군역, 환곡, 자비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여 화필에 중사한다. 외우라고 낸 거야.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왜? 대부분 무슨 위에 있잖아. 일부 또는 전부를 어디에 부과한다? 토지에 부과한다 했잖아. 토지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땅 가진 사람이 내는 거니까 신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라고 했잖아. 100%는 아니야.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니까 수령과 아전이 먼저 삥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부족한 만큼을 도결로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야? 수령과 아전이잖아. 이건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 지금. 그런데 4번을 봐봐. 노비신공과 결세는 그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익을 확대하는 거. 이건 뭐야? 비총제잖아. 도결의 주체가 누구라 했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비리잖아. 근데 이건 뭐라고요? 비총제를 말하는 거잖아. 중앙정부가. 총액제지, 총액제. 총액제 지금 뭐야? 비총제. 또 뭐야? 환총제. 뭐 이런 거 있는 거잖아. 그지? 응? 정답은 4번입니다. 너 찾아보세요. 지난번에도 또 틀렸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거 또 틀린 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한번 내 마음속에 확 꽂힌 문제는 잘 안 틀리는데 내가 완벽하게 정리를 못하면 똑같은 문제를 내도 봐. 글씨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를 내도 또 틀린다. 그게 사람이야. 네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라고요. 하셔야 돼요. 이거 기출문제를 제가 변형해서 낸 겁니다. 13번. 다음 자료는 예송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는 누구야? 서인이야. 이 문제도 잘 봐야 돼. 조대비 효종의 새 어머니지. 다시 말해서 인조의 계비인 거지. 상복기관 문제야. 1차. 자, 1차 위에다 써야 돼. 무슨 예송? 기해 예송. 2차는 뭐라고? 갑인 예송. 1차는 1659년이고 2차는 1674년입니다. 둘 다 왕은 똑같죠. 뭐야? 현종 때입니다. 효종이 죽는 경우, 효종비가 죽는 경우. 그런데 누가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비록 새엄마지만. 그러니까 새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거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죽은 겁니다. 자, 1년 주장한다. 3년 주장한다. 왕자의 부동사서, 왕의 예의는 일반 선비와 달라야 된다. 천하 동례를 주장하는 건 누구야? 서인이고, 왕자례는 부동사서, 이거 누구야? 남인이지. 그래서 무조건 길게 입자는 쪽은 뭐야?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었으므로 첫째로 인정해야 된다는 뭐야? 왕권 강화를 주하는 남인들의 논리고, 서인들은 뭐야? 왕과 신하는 어때? 별 차이가 없다는 뭐야? 신권 강화의 주장이 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뭐야? 서인, 나는 남인입니다. 가는 명과 후금 사이 중립의 그 누구야? 북인이고, 가는 숙종 때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정답 2번. 나의 주장은 1차, 2차에서 모두 채택됐다. 자, 1차는 누구야? 가. 2차가 나. 이 논쟁 직후 나는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지지하였다. 나가 남인인데 무슨 연인군을 지지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연인군을 지지한 세력은 서인 중에서도 누굽니까? 노론입니다. 그렇죠? 연인군이 누구야? 영조거든. 그러니까 소론들은 누굴 지지했고? 경종을 지지했고,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들은 연인군 영조를 지지합니다. 숙빈 최씨가 그 유명한 최무수리, 동희, 한효주, 버닝썬, 한때 실검 1위 하셨잖아, 한효주. 그건 맞아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맞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 그렇죠, 그죠?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실검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또 봤어요. 소지섭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소지서 여친이랑 뭔가 소지섭이랑 여친이랑 너랑 동갑이에요? 넌 뭐 했어요? 뭔 소리 알고 지도 남친 있으면서 저런, 남친한테 확인, 이거 영상 따가지고요, 제가 클립 만들어서 저기 남친한테 메일로 쏴주세요. 아니 문자로 쏴주든가, 소희 목소리 크게 들리게 해서요. 아니면 유튜브에 확 올려버리든가. 자, 17살 차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능력이야. 소지섭 정도 되면 뭐 가능하지 않은? 멋있잖아.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자, 14번. 다음 같은 주장을 한 학자에 관련된 사실 옳은 것은, 이 사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온갖 공자의 기술이 정교하며 무릇 궁실과 기울을 제조하고 성과과 배술에 감화되는 모두 필요할 경고가 될 것이니 진실로 그 방법을 다 알아 심것이 한다. 우리나라는 부해주고 군사는 강성해주고 백성도 부해한다. 뭐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누구의 주장이야? 정약용. 다산이야. 옳은 거 그랬잖아. 옳은 거. 옳은 거야. 그럼 1, 2, 3번이 틀린 게 있다는 얘기야. 경세위표 맞아. 뭐가 틀렸어? 지방행정 아니고 뭐라고요? 중앙행정이지. 지방행정 뭐라고요? 목민심사잖아. 이익의 역사식을 계산해. 동사 강목은 누구야? 안정복이니까 틀렸지.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한 건 맞지만 박지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박재가니까 틀린 거지. 정존론을 제시했는데 구획이 가는 것은 정자로, 불가는 것은 계산상으로 구획한 뒤 노동요가 양과 질에 따라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급하기로 주장했다. 정답 4번입니다. 박대가 안 돼. 하는 박대가 안 돼. 그거는 이제 사료를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간 달라요. 박제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죠. 그거는 나왔을 때. 그게 박제가 나오는 포인트죠. 근데 나는 맨날 박대가 줄 알았는데 근데 박대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료가 어려우면 얘기했잖아. 옳은 것보다는 뭐야?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사료가 나온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럼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니까. 그럼 선택지 안에서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문제풀이 기법이지. 15번. 다음 자료의 내용이 발표된 시기에 주인되는 게 옳지 않은 것. 종래 8도와 가명과 각 부의 유수부를 다 폐지하고 23부제 8도가 뭐가 돼요? 23부가 되고 구목군요는 모두 다 폐지하고 337개의 군으로 통일한다. 그리고 8아무는 뭐야? 7부가 된다. 주로 이제 부로 끝나는 건 언제라고 해서 2차 가보죠. 2차입니다. 지방관의 군사권, 사법권을 박탈했다. 다른 말로 뭐야? 사법권이 독립.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8개의 아문을 7부로 개편한다. 맞죠? 세금 징수를 강조하는 관세사와 징세서를 설치하여 징세 업무를 강화했다. 이거 이미 지난 회에서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 진행이 됐다. 틀렸지? 몇 차요? 2차. 1차 가부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 2차 가부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
3차 김홍직 내각은 친러 내각. 4차 김홍직 내각이 친일 내각이고 4차 김홍직 내각이 3차 을미개혁을 합니다. 그죠? 머릿속에 들어왔니? 외워야 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언니한테 물어보고 혹은 책 찾아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차 김홍직 내각에서 핵심 기구는 뭐였어? 군국 김우철이었지. 2차는 김홍직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이었지. 누가 더 중심이야? 박용효지. 그러면 1차, 2차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일은 뭐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으며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민군을 완벽하게 진압한 거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차 갑오개혁은 지들이 강요한 건 맞지만 청일전쟁에 주력하느라고 일본이 간섭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때부터는 본격적인 일본의 간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친일파였던 박용효를 앞장 세우는 거죠.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섭정으로 참여했던 대원군은 실각하게 되는 거고 박용효 중심이었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뭐가 태클이 걸려? 청일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맺고 요동반도 타이완 빼앗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주일 만에 삼국 간섭으로 밀리게 되면서 조선에서 친러 내각이 들어섰고 그게 3차 김홍직 내각. 그래서 개혁이 후퇴하죠. 그래서 일본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을미사변 이렇게 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잖아. 그리고 다시 4차 김홍직 내각, 친일 내각 앞장서가지고 3차 무슨 개혁? 을미개혁 하고 있었지. 그랬다가 이제 또다시 반격이 아관 파천이었던 거지. 아관 파천 전에는 뭐가 있었어? 춘생문 사건. 실패했지만 뭐야? 업그레이드 버전 아관 파천이 성공한 거지. 그래서 3차 을미개혁도 예를 들어 단발령 같은 것도 한다. 철회되고 이랬잖아. 순서 외우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문신이 아니야. 신문이다. 문신.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영어만. The Independent라고 나와 있잖아. 설마 이 정도 단어를 모르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국문도 쓰고 뭐야? 영문도 쓴다. 4면 중에 3면은 한글로, 1면은 영어로. 하나 더. 이때 한글 조판 담당이 누구였다고요? 주, 시, 경. 국문 동그라미 하시고 주시경이라고 써두시고요.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알겠죠? 독립신문이. 그럼 16번에서 독립신문이니까 1896년부터 정확히 4월 7일부터 1899년 말까지 간행이 된 거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독립신문이 독립협회보다 더 형이야.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7월 2일 날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1898년 말에 강제로 해산당하잖아. 하지만 해산당한 다음에도 1년 정도 독립신문은 더 발행됩니다. 그래서 자, 대한제국 선포한다. 황제즉위식은 1897년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아, 넌 또 그렇게 해야죠. 독립협회 다음에 대한제국 이렇게 외우니까 틀리는 거야. 독립문 건립에 왕실이 기구한 독립문은 1896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97년 완공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조선인 102명을 태운 첫 이민선이 하와이. 이건 1903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에 실릴 수가 없죠. 호구조사 규칙 발표한다. 이제 호족의 신분 대신 직업 기재한다. 1896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들어갈 수 없는 게 몇 번이야? 3번. 이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문화사 문제는 시기 판단 문제로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조선인 102명을 태운 첫 이민선 하와이. 얘기했잖아.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 도착한다고. 그래서 인천에 가면 이걸 기념해서 뭐야? 인천 하와이 인하대학교 있다고 그랬잖아. 인천 하바드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 이게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왜 중요하다 그랬어? 정부에서 공식적 이민이야. 다른 데는 생각해봐. 만주나 연해주는 공식적 이민으로 간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다들 그냥 자기가 살 길 찾아서 간 거잖아.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간 거잖아. 근데 이건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공식적인 이민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의 공식 이민이다. 그럼 뭐야? 하와이입니다. 미국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사진 신부라고 들어봤지? 결혼할 때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사진 신부 이런 거. 왜냐면 당시 미국 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결혼하는 게 법 자체가 금지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미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지. 공립협회, 한인 합성협회, 그리고 뭐야? 국민회,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 그지? 자, 그 다음에 흥사단. 하와이는 뭐? 대조선 국민군단. 멕시코 쪽에는 숙모학교. 이런 것까지 아메리카 지역, 미주 지역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아. 1903년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잠깐 있긴 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보세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예.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홍범도입니다. 농민의 아들이고요. 포스. 홍범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가서 유해를 돌려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업계에서 관심이 많단 말이야. 홍범도는 원래 고향이 평양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져가도 데려가 모셔가도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박정희 이런 사람은 왜 안 모시고 왔을까? 북한은 이해가 되지. 김일성이가 어때요? 자기가 독립운동을 다 해야 되는데 홍범도, 김좌진 이런 사람 원래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승만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 무장주장하는 사람. 박정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리고 그때는 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 카자흐스탄이. 그다음에 김좌진은 홍성 지주의 아들입니다. 1907년 전후, 1907년이 뭐 할 때야 이제 고종태위 군대에서 뭐 이때 아닙니까? 이때 의병이 나와야 되겠지. 홍범도가 대표적인 뭐라고 그랬어? 의병장이잖아. 평민 출신 의병장이잖아. 함경도 삼수에서 의병 함대에 가담합니다. 10년 뒤에 나라 빼앗겼죠.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범도 만주연해주에서 활동하고요. 김좌진은 국내 비밀결사에 가입해서 활동합니다. 뭘까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부사령 김좌진. 다 대한독립군 조직하죠. 3.1운동 후에 대한독립군 홍범도. 그래서 뭐하죠? 안무의 국민해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덕부군, 이흥수의 대한신민단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1920년 6월달에 뭐야? 봉오동 전투. 그리고 10월달에 뭐야? 청산리 제첩에도 참여하잖아. 당연히 김좌진도 북로군용소 조직해가지고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년이에 홍범도는 연해주의 후진을 양성하다가 1937년에 중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죽었고, 반면에 김좌진은 자유시까지 가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공산당 믿을 수 없다고 유턴해서 내려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시까지 가서 당하고 내려왔지. 그래서 북만주 쪽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압록강 연안에 뭐야? 참의부. 남만주 쪽에 뭐야? 정의부. 북만주 쪽에 뭐야? 신민부. 그렇죠. 신민부의 주역이 누구였어? 김좌진이었어. 정의부는 지청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록강 연안의 육군주만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고. 정답은 당연히 4번이야. 참의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민부라고 해야 돼요. 18번.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내죠. 국문학사 내잖아. 국어에서. 1920, 30년대 전개됐던 어느 운동 포스터이다. 이 운동과 유사한 목적. 이거 한글원보, 문자보고운동. 이거 누가 한 거야? 문자보고운동 누가 한 거야? 조선일보. 분하로들은 누가 한 거야? 동아일보. 둘 다 뭐라고요? 실력 양성운동이지. 민중을 깨우치는 실력 양성운동을 한 겁니다. 자, 이광수의 흑, 시문의 상록수 등이 발표됐다. 정답. 창조표, 장미촌, 금성, 동인지. 이거 20년대 초반이잖아. 신경향판 이거 무슨 주의 계열과 관련돼? 사회주의 계열이지. KAPF, 카프. 카프는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탈리아 프런트. 조선 예술가 중에서 무산자 동맹이거든요. 1925년부터 35년까지 활동하는 게 카프.
신경양파. 김소월의 진달래꽃, 빗소리, 이성화의 나의 침실로. 이것도 뭐야? 2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을 깨우치자는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되는 건 뭐라고요? 이광수의 흙, 그리고 시문의 상록수 등. 정답 1번이고요. 19번.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잘 들어. 이 법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이 법이 뭐야? 사료는 확실히 알 수 있지. 19번 이 법이 뭐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이야. 근데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고,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 1949년 6월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 슬픈 일이 있었지. 무슨파 청산이 완벽히 실패했다고? 친일파 청산이 완벽히 실패했잖아. 그게 뭐라고요? 6월 달에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했고,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믿고 있던 김구가 6월 26일 날 암살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50년까지로 돼 있던 반민특위의 활동 공소시효가 49년 8월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거라고요? 친일 세력이 완벽히 승리한 거지. 그러니까 그 친일 세력이 결국 뭐야? 경제적으로 뭐야? 정치적으로 친일 세력이 경제적으로 뭐야? 지주와 자본가잖아. 걔네들이 만든 당이 무슨 당이었고? 한민당이었고. 그러니까 지주들이 유리하게 이걸 만들겠지. 북한처럼 무상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건 유상이잖아. 그지?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잖아. 이걸 만들었어. 그런데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때요? 바로 시행을 하면 지들이 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무려 9개월이나 이거 어때요? 늦추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이 50년 3월이나 되어야지 이게 시행되기 시작한다고. 자, 그나마 다행인 건 무슨 전쟁 전에 시행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6.25 전쟁 전에 이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뭐가 방지되는 효과, 공산화 방지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행이라고 했잖아. 시행. 그러니까 50년 3월 이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민법 기억나요? 반농귀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49년 12월. 순서가 반농귀잖아. 뭐 반민법, 뭐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귀속제 설치법. 그러니까 49년 12월. 국민보호도연맹도 49년에 만들어집니다. 보호도연맹은 뭐야? 보호해서 지도한다 이런 뜻이야. 보호해서 지도한다. 원래 무슨 주의 계열 사람들?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지도해서 사회주의로 해서 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게 보호도연맹이고, 이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왜냐면 이승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보호도연맹에 가입한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 할당량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름만 쓰면 뭐 준다? 쌀 주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에서 언니 봤잖아, 우리? 넌 안 봤나요? 태극기 휘날림에서 장동건의 여자친구 이은주가 죽게 되는 경우도 뭐라고요? 이 보도연맹 이름에 썼다가도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죽음을 맞게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로 죽게 됩니다. 왜? 전쟁이 났잖아. 보도연맹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원래 뭐였다는 얘기야?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잖아. 이승만이 어떻게 한다고?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얘들이 원래 공산당이었다는 이름으로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막 골짜기 같은 데 끌고 가서 사람들을 막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말에 골로 간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골이 뭐야? 골짜기야. 골짜기로 끌려가면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고. 그래서 골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물론 뭐 어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골로 간다. 골짜기로 간다. 죽는다. 미국 공법 480호에 따른 잉여 농산물 도입. 자, 잘 들어서 잘 생각해봐. 잉여 농산물 도입은 몇 년대라고요?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잉여 농산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산업 발달한다고요? 삼백산업. 이건 1954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입니다. 자, 국가보안법 왜 48년 12월일까요?
이거는 뭐와 관련돼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과 관련된 거야. 자, 해보자. 1948년 자 50 총선거 예정됐잖아. 근데 4월 3일날 50 총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게 이날이었어.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 오름에서 무장대 한 100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한 500명이 무장했거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봉화가 오르면서 이제 습격해서 사람들 죽이고 한 거야.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이야? 제주 4.3 사건. 여기까지 되죠.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1947년 3월 1일날 3.1절 기념식 할 때 발포한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자, 근데 이제 어때요? 선거는 치루어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알잖아. 제주도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2군데가 무효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200명 중을 뽑아야 되는데 198명밖에 못 뽑혔다 그랬어. 자,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진행돼서 어쨌거나 48년 8월 15일 날은 뭐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인 거야?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인 거야. 이때는 이승만이 그냥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 뿐이었고 이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계속 이게 전개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를 투입하려고 했지. 제주도에서만 안 되니까. 근데 이 안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도 사회주의 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봉기하게 되는 그런 사건 발생한다 했잖아. 이걸 겪으면서 이승만이 깨달았지. 군대도 뭐가 많구나. 빨갱이들이 많구나. 이래가지고 다 잡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랬죠. 그래서 누가 잡혀간다 그랬어? 박정희도 이때 잡혀간다 그랬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48년 12월 달에 뭘 만들었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야. 1948년. 요런 것들을 쭉 한번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20번. 밑줄 친 10년 개발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번 계획은 바로 10년 개발의 성과와 경험을 보다 큰 약진의 발판을 삼아 경제건설의 혜택이 저석주를 포함한 전 국민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절강기계 조선 종합고업을 건설하며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로 국제수지를 제 몇 차 5ген. 이거는 뭐야? 이거는 3차겠지. 3차 경제발. 그래서 앞으로 기계 철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바로 10년 개발은 뭐야? 그 이전에 10년이라는 얘기 아니야. 야, 국어를 좀 똑바로 해. 그 이전에 10년이니까 1차, 2차지. 1차, 2차니까 20번은 1차와 2차니까 몇 년? 시작이 몇 년? 1962년이잖아. 10년이니까 언제? 1971년까지잖아. 경부고속국도 몇 년이야? 1970년. 외워야 되지?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 또 뭐 있어? 전태일의 분신이 있고 또 무슨 운동? 새마을운동까지 외워야지. 외워야 된다. 건설업의 중동 진출이 본격화됐다. 자, 건설업의 중동 진출은 석유 파동이 나와야 돼.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 그러니까 60년대는 석유 파동이 없었다니까. 틀렸고,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많이 고용했다. 당연하지. 왜? 주로 중화학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이잖아. 가발, 섬유 이런 거잖아. 가발, 섬유, 합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되는 거 맞다고요. 수출 주도용 성장 전략 방법. 그렇지. 우리나라가 뭐야? 수출, 내수 중심이 아니라 수출 중심이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27회는 전원 만점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